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입니다. 지자체 관리 시설물인 자전거 도로에서 이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해당 지자체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멀고 험해 보입니다. 한세아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 보계면에 사는 이용우 씨는 지난달 30일 평택시 통복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올해로 자전거 라이딩 경력만 20년. 하지만 갑자기 삐죽하게 솟아오른 자전거 도로 앞에서 실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도로가 봄철에 녹으면서 돌출돼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여기 파져 있고 옆에가 이렇게 들뜰 정도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와서 밤에는 반짝이니까 평지로 보여서 다 와서 보니까 이제 너무 날른 거예요, 자전거랑 같이. 이 사고로 이 씨는 오른쪽인데 4개가 파손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헬멧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위험천만했고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쇄골 있는데 인대 4개가 다 끊어져서 지금 그냥 봉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핀 받고 그러고 한 3주 입원하고. 하지만 이 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택시는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 씨는 안성 시민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는 관리를 네. 그 사람이 안성 사람이라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지자체의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제도가 있지만 이 씨는 이마저도 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가 주행했던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인데요. 통복천 자전거 도로 표지는 낙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이 사고 난 지점의 그 도로는 정식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선인상 자전거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천이라.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에요, 하천.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 보험이 안 들은 거예요. 평택시에서 안 들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국가 배상 신고 소송을 해서 시설 관리가 미비했다는 판결을 받으면 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 절차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시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그 관리자를 상대로 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 승소 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 건전한 여가 생활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자전거 도로만큼 보상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상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BCN 뉴스 한세아입니다.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 평택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의원 주간 긴급대책회의가 19일 오후 2시 평택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평택 갑을 국회의원과 부시장, 그리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과 의료인 등 각 분야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제적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평택의 현장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된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사업자 등록을 안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음식업의 매출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급여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특별 정책 자금은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 정책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경유한 병원이나 약국의 피해 매출 또한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이랄지 경유해 간 병의원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이후부터 특별히 더 매출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원유철 국회의원과 유이동 국회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르스 후폭풍과 관련된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이러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 정책이 전달되는 통로를 원유철 의장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균 평택부시장은 메르스로 피해 입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제2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중소기업청에 40억 원, 경기도에 40억 원을 지원을 요청했고 평택시에서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같은 날 오후 4시 반 평택시청 대책회의실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농촌지도자 평택시민연합회와 대한적십자 송탄지구 협의회장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다시 살리고 과도한 방진복 차림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서는 좀 벗어나야겠다. 이제 안정돼 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빠르게 진화하는데 우리가 또 앞장서야겠느냐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화가 돼 있다면 그런 복장은 좀 삼가해 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을까. 평택시는 이날 건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불안해하는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제자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19일 안양시 호계동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달 중순부터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간병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현재 경기도 메르스 환자는 총 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6명 가운데 21명은 퇴원했고 38명은 치료 중이며 7명이 사망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광역자치단체장 부문에서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남지사의 연정구현 등 창의적 정책 실현과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그리고 현장 소통행정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남지사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경기도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구조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대상은 우수 정책 사례 발굴과 공유를 위해 매년 가장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27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버스 요금이 100원에서 200원까지 인상됩니다. 좌석버스는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그리고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된 요금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에 따른 겁니다. 평택시 버스 요금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으며 경기도와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연결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도 동시 시행됩니다. 메르스 사태로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이 직격탄을 맞은 지 오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